3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3일 동안 네. 제가 빈 선로를 걸으면서 마지막 날 네. 그걸 탁 갈아 끼우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또 지구가 돌아가는데 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네. 네. 내 감정이 어떻게 1초 전과 지금이 같을 수가 있냐. 야, 다양하게 할 테니까 골라 쓰십시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게 아니라 침이 묻어 있으니까 좀 찐득하게 이렇게 묻혀져 네, 자세히 묘사할수록. BTV 이동진의 파이학회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큰 손님을 모셨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송강호 배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다 같은 날 찍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어색하죠.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딱 5분 지난 상황이고요. 네,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미집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신작으로서도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송강호 배우님의 지난 어떤 그 필모그래피를 쭉 훑다가 뭐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30년의 한국 영화는 결국 송강호였구나. 사실은 수많은 찬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의 찬사가 필요 없으신 그런 분이기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송강호 배우님이 그동안 출연하셨던 우리가 사랑했던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정말 고르고 골라서 살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12개로 줄였고요. 그래서 12편의 영화를 12장면을 중심으로 좀 그 당시 이야기들을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본다면 사실은 거미집에서도 그 분장이 굉장히 이렇게 잊지 못할 약간 헤어스타일 앞가름만 하시고 약간 퍼머머리 비슷하게 또 수염에다 안경 끼시지 않습니까? 영화마다 그 영화에 어울리는 모습 때문에 분장을 하시거나 뭐 어떤 옷을 입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분장 측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영화는 혹시 어떤 영화인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사극이죠. 특히 사도. 사도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영조대왕께서 이제 40대, 50대 때부터 70대, 80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분장의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 70, 80대 그 분장을 하려면은 2시간, 3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우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려. 그러니까 하루에 분장으로만 한 2-3시간은 먼저 나와야 되고 또 끝나고도 1시간 반 정도 지난 뒤에 또 끝내야 되니까 거의 뭐 한 4시간 정도를 하루 4시간 정도를 분장에만 시간을 소요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좀 그랬던. 그럼 그 분장하는 시간 동안에 뭘 하시나요?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제 의자가 좀 편안하게 이제 누워 있는 의자가 특수 제작이 돼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 약간 막 뿌리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안 오겠네요. 화공약품을 맞는 것 같은.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꽤 됐으니까. 또 그 당시에는 40대셨을 텐데 40대 또 7, 80대 연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었겠네요. 14년도에 촬영을 했죠. 거의 10년 됐군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사랑했던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장면 보면 송강호 씨만 보이는 그런 90년대 영화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줄이다 보니까 주연하신 작품들 중에서만 골랐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반치광입니다. 반치광은 사실은 그 송강호라는 대배우의 필모그래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반치광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장면은 그냥 일단 레슬링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우가 어떤 영화에서 특정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습득해야 되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지휘자라면 지휘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고 근데 그 영화를 레슬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상당 부분은 물론 어떤 스턴트 대역이 있긴 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나머지 상당 부분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딱 2장면이 제가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 2장면도 제가 못해서 제 그림을 못 쓴 게 아니라 그 장면이 너무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무술 감독님의 그
기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 그래서 두 장면을 쓴 거고요. 네. 사실 제가 다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사실 오랜 세월, 물론 이제 상당 부분을 직접 해내신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인 거지는 제가 몰랐는데. 전부 다 제가 다 한 거고. 거기 무슨 허리케인 러너인가 뭐 이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막 불러서. 예, 그것까지 예. 직접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기술 이름은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두홍 무술 감독님이 이제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켰죠. 그게 네. 그때 당시에 보라매 공원 안에 서울 액션 액션 스쿨이 스쿨. 있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만 두 달을 거의 뭐 지옥 훈련. 예.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직접 해내셨다는 것 자체에.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참, 이게 정신력이라는 게, 네. 참 무서운 거구나. 예,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두 달 만에, 네. 그때 제 나이가, 33살. 아. 예. 사실 저를 가르쳐 주신 그 대역하신 분이 어릴 때부터 기계체조 선수 출신이세요. 네. 그러니까 몸 자체가 활처럼 휘어요. 아, 네. 그분이 가르쳐 줬었는데, 네. 제가 33살이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33살이면 뼈가 다 굳었죠. 그렇죠. 네. 근데 두 달 만에 그런 기술을 하기가,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되더라고요. 왜냐면 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내야 되니까. 예, 그 정신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반치광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치광은 실제로 임대호라는 그 캐릭터가 그 레슬링 기술을 실제로 보였을 때 그 네네. 반치광의 어떤 가장 큰 가치가 성립이 되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네. 김지훈 감독님이나 제가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렇군요. 또 사실은 이제 뭐 단독 주연이나 앙상블 주연이나 그게 무슨 그 영화의 가치에 비하면 중요한 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반치광은 최초로 단독 주연을 하신 영화라는 그렇죠. 측면에서도 네. 중요했었겠죠. 그래서 더 부담도 컸고, 약간 그 임대호라는 캐릭터가, 가장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어떤 자연인 송강호의 어떤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 느낌? 아무런 어떤 무기나 어떤 뭐, 그거 없이 그냥 네. 맨몸으로 세상과 맞부딪혀야 되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좀 더 좀, 돌이켜보면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그렇군요. 영화예요. 네. 예. 첫 주연이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또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담감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꽉 차 있었고, 그리고 또 결과가 좋았죠. 네.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그 어떤 행복한 희열 같은 것들을 요 전 과정이 이게 참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죠. 사각의 링에서 고독하게 서 있는 선수의 어떤 입장하고도 사실은 네. 비슷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영화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너무 좋아하시는 공동경비구역 JSA인데요. 네. 그 장면에 나오는 뭐 허다한 좋은 장면.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딱 안으면서 따뜻하구만 하는 그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영화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초코파이 장면일 것 같고요. 제일 유명한 장면이기도 예. 하고. 그 장면을 보면 사실 한 장면 안에 이 인물의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워낙 친해지다 보니까 남측 병사가, 이병헌 씨가 네. 이제 약간 남측으로 넘어오지 않겠는가? 네. 라고 말을 할 때 초코파이를 먹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끊으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기를 밝히고 다시 또 판을 깰 수는 없으니까 또 살짝 이렇게 또 유머로 넘어가시잖아요. 그 장면 한번 떠올리시면 네, 어떠셨습니까? 참, 뭐, JSA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주신 작품이죠. 그래서 뭐, 박찬욱 감독님을 맞아요. 처음 맞습니다. 만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병헌 씨도 처음. 그럼요. 뭐, 다 네. 처음이죠. 뭐, 신하균 씨, 김태우 씨.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어떤 만남이 있었던 작품이고, 그 장면은,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그냥, 뭐, 매 장면마다 다 그렇게 했지만, 그 장면이 참, 다른 장면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따뜻하구만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진짜. 네, 따뜻함, 진짜 따뜻함이.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초코파이 장면도 참 인간의 그 따뜻함을 영화적으로 이렇게 푸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뭐 이거 그냥 기술적으로 하나도 안 중요한 건데 궁금했던 게 오랜 세월 그 초코파이를 입에서 이렇게 씹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얼굴이 표면에서 빼서 네.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다시 그걸 나중에 먹지 않습니까? 예. 초코파이가 꽤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프레임 아웃된 상태에서 초코파이를 바꿔치는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씹던 겁니까? 예, 예. 아,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아니 구강 구조가 어떠시길래 아니 손상이 그래서 없어요? 별로. 극장에서는 네. 관객들이 이렇게 좀 네. 뭐 비호감적인 약간 좀 그럴 수 있죠. 좀 지저분한 어떤 행위잖아요. 네. 버리고 색을 먹든지 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경필이라는 그렇죠. 캐릭터의 어떤 모습이죠. 다시 먹어야죠 그걸. 네. 그러니까 제 궁금증 해결 안 해주셨어요. 아. 어떻게 원형이 아니, 상당 부분 그 바로 그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씹으셨는데 분명히 커트가 나누어지는 커트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래서 들고 그냥 다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냥 뭐 있던데. 정답은 워낙 깔끔하신 분으로. 네. 네. 그게 침이 묻어 있으니까 좀 네. 찐득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 네, 자세히 묘사할수록 네, 점점 이상해지는데. 네, 지저분한 어쨌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워낙 깔끔하신 걸로. 네, 그럼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 사실은 복수는 나의 것인데. 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느낀 건, 송강호 배우님이라고 모든 영화가 다 흥행이 성공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영화가 주연하신 영화 중에서 관객이 가장 적게 들었습니다. 네. 네. 48만. 아, 숫자까지요? 굉장히 아프게 기억하시는 거이실 텐데, 제가 일단 그 영화에 관한 얘기보다 장면 먼저 여쭤보면, 네. 그 영화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네. 너무 사실은 극장에서 이렇게 시사실에서 우연히 이제 혼자 보게 됐는데, 그 보면서 저한테로 심리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요.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영화의 이제 허다한 좋은 장면들 중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마지막 그 물 속에서, 아참, 오늘 드리는 것들이 이제 최고의 장면들만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혹시 걸리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그 신하균 씨를 마지막으로 이제 살해하기 직전에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 이해하지? 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착한 놈인데 상대를 죽이겠다는 건데. 근데 영화를 본 사람이면 그 장면이 뭔가 감정적으로 너무 잘 설복이 돼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슬프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를 할 때 상대를 안 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너 이해하지라고 할 때만 상대를 쳐다보면서 네. 그래서 그 장면 연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또 영화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고 어떠셨습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전 작품을 보면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아, 네. 인간의 딜레마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긴 하는데, 근데 상대방을 먼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 말 자체가. 아무튼 그 장면의 그 딜레마는 영원한 박찬욱 감독님의 어떤 탐구가 아닐까. 네. 예, 그 탐구는 아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죽이는데 착한 거를 안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정말 그런 거죠. 딜레마죠. 그 장면을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약간 날씨가 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도 그랬었나요? 아니요, 날씨는 따뜻했는데 그랬군요. 거기가 이제 순창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냇가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슈트를 입고 들어가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물 온도가 너무 낮아서. 네네. 네, 약간 떠시던데요? 추위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연기적으로도 한 것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차가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물 온도 때문에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럴 수 있겠네. 그거를 또 이렇게 약간, 끌어들여서 연기를 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신하균 씨도 너무너무 훌륭했고,
그 공포에 떠는 눈빛 같은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명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네.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송강호 씨의 영화 중에 뭐 제일 좋아라고 물으면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살인의 추억이 아닌가 싶고요. 살인의 추억도 정말 걸작이지 않습니까? 살인의 추억의 허다한 장면 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은 엔딩 마지막 그 표정도 있지만 밥은 먹고 다니냐. 사실은 이 한국 영화 지난 21세기 최고의 명대사 이런 걸 저희가 한번 기획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꼽은 뭐 하나도 안 중요하겠습니다만 최고의 명대사 1위가 그 대사였어요. 1위. 네, 1위였습니다. 오, 한국 영화를 통틀어서. 네.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뭐 그러니까 너 이해하지라는 것도 이상한 대사지만 네. 밥은 먹고 다니냐도 정말 이상한 네. 대사이고요. 예. 또 제가 나중에 이게 들었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대사는 애초에 시나리오에 없었던 없었죠. 대사로 예. 네, 알고 있고요. 그 대사는 사실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님의 치밀함이 이루어낸 그 대사죠. 사실은 그게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서 이제 빈 철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 한날은 이렇게 봉 감독님이 제가 숙소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점심을 같이 먹자. 근데 그분은 아무 이유 없이 점심을 같이 안 먹어요. 네. 그래서 또 점심 먹자는 게 특별한 거군요. 네, 무슨 또 말씀을 하시려고 그 피자집인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3일 후에 그 장면을 촬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대사 원래 시나리오에는 정확하게는 뭐 됐다 뭐 가라 가라가 마지막 대사였어요. 네. 네 형님, 요 대사 말고 뭔가가 뒤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 오, 네. 여지를 주셨군요. 네. 3일 후입니다. 그 저녁에. 그리고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3일 동안 네. 제가 빈 선로를 걸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인데 네. 평상시에는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사를 툭 넘기면서 여지를 봉준호 감독이. 그렇지. 네. 다른 작품이나 그 장면에서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 장면에서만 그렇게 워낙 중요하니까. 지시하고 저에게 숙제를 남겼죠. 네. 놀라운 지점이 그래서 다른 버전들을 막 했어요. 그냥 평범한 버전들을. 네. 근데 비가 오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동시를 했지만 후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의 퍼스트 우리 네네. 예, 촬영팀. 예, 촬영팀 그분만 그 대사를 들었어요. 비가 내리는 네. 와중이니까. 카메라 바로 밑에 있었겠네요. 예. 네. 카메라 감독님도 안 들리죠. 왜냐하면 좀 소리가. 뭐 그래도 한 1m 차이가 나니까. 웃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이상한 대사. 너무 이상한 대사가 나오니까. 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너무 이상하지. 내가 이상한 연기를 했네. 진짜. 그러고 이제 지나갔죠. 네. 뭐 지금은 전혀 가지는 않는데, 그때만 해도 편집실 놀러 가서 편집 약간 구경하다가, 네, 감독님하고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고 요런 일과가 좀 많았는데 네. 한 2달을 편집을 하는데 2달이면 60일이잖아요. 59일 동안 그 장면이 없어요. 오. 네. 그 봉준호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마지막 날 네. 그걸 딱 갈아 끼우더라고요. 누가 방해할까봐. 그렇죠. 네. 그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그 대사가 튀어나오는 거를. 예, 그 정도로 봉준호 감독님은 그 치밀함과 정교함은 혀를 내두릅니다. 예. 그 정도로 마음에 그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회심이었던 카드로 그렇죠. 기억하고 있다가 그게 아마 2달 중에 첫날부터 그걸 들어갔으면은 네. 보시는 분들이 다 반대했을 거예요. 아마. 네. 이상하지 않냐. 이 대사가 말이 안 되는 대사가 여기서 나오냐.
근데 그런 걸 염려했은 것 같아요. 그 59일 동안 다른 버전이 걸려 있다가 네. 이제 락을 거는 그 순간 탁 바꿔버리더라고요. 무슨 동굴 속에 100일 동안 이렇게 쑥만 먹고 있는 곰 같은 느낌이 마지막 순간에 먹는 최후의 쑥 같은 장면이군요. 네. 홍준호 감독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예의가 바른 분이세요. 그러니까 형님 내일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 아주 네, 이렇게 부드럽고 더 거절 못하죠. 네. 아주 예의를 갖춰서 빙빙 돌려가지고 네. 내일은 이 편집실에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루 종일 저를 그래서 안 갔습니다. 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대사를 하시는 동안 정말 딱 두 예술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두 사람이 딱 정말 통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한국 영화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고요. 예. 그 촬영팀 그 퍼스트 분 지금 그 촬영 감독님이 되셨는데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예. 더군다나 누구나 그 대사 처음 들었을 때는 네. 웃을 수밖에 없는. 또 후시니까 나중에 또 하실 수도 예, 있고요. 예, 네. 예. 다음 영화는 이제 괴물인데요. 예, 예. 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은 또 이 송강호 배우님 입장에서는 1000만이라는 관객을 처음 경험한 사실은 1000만이라는 게 엄청난 숫자인데요. 지금은 많은 영화들이 넘어섰지만 그렇기도 하고 또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도 괴물이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괴물에서도 좋은 장면이 정말 많은데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변희봉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최근에 또 이제 안타깝게 세상을 예. 떠나셨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 이제 제가 꼽아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송강호 씨 연기도 역시 너무 인상적이었던 그 뒤에서 이제 괴물이 덮치는 순간에 예. 변희봉 선생님이 이렇게 가라고 자식들을 예, 예. 위해서 예.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이 사실은 총알을 잘못 숫자를 그렇죠. 세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시는 네. 장면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두고 못 가서 네. 뒷걸음질 치다 결국 잡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강도라는 인물이 그 연기하셨을 때도 사실은 뒤에서 실제로 괴물이 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다양한 특수 효과를 통해서 시각 효과를 넣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한강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몇 달 동안 촬영을 하니까 거기 이제 산책하러 오신 분, 운동하러 나오신 시민분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네.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막, 허공에다 막 총 쏘고 막 그런 모습 그게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도 괴물이 있다고 해서 상상을 하고 네. 연기를 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좀 뭐랄까 많은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예. 현장에서 그 변희봉 선생님의 연기를 보셨을 그렇죠. 텐데 예, 예.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때도 그때 비가 오죠. 그 장면이 비가 이렇게 내리는 장면인데 대배우의 어떤 저력과 아무튼 그 어떤 경이로운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대선배님, 뭐 아버지, 뭐 이런 어떤 호칭보다는 네.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어떤 배우의 몸짓과 연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건 또 뭐죠? BTV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경품이죠. 모두에게 무조건 VOD 할인 쿠폰을 드리고 추가로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5만원과 네이버페이 5,000원도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네, 한편 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다 지금 기억에도 너무 생생한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이 영화로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으셨던데 그게 오한세계지 않습니까? 상도 참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오한세계 흥행은 근데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굉장히 지금 기억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 우한세계가 400만 된줄 알았는데. 우한세계가 되게 흥행이 잘 된 걸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만큼 좋게 보신 거죠. 그래서 네. 그거는 그렇군요. 그렇지만 내심 아이고 이게 어. 그래서 좀 손해를 봤을 걸요 아마. 예. 오한세계는 이제 뭐 많은 그 재밌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 장면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혼자서 가족들이 보내온 비디오를 보면서 네. 혼자 라면을 추레한 모습으로 먹고 있다가 이제 그릇을 집어 던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프레임 아웃했다가 걸레 들고 와서 치우다가 한 번 더 던지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이제 많은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다 응축해서 보여준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셨습니까? 찌질함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소시민의 어떤 그 페이소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저럴 수 있다. 그럼요. 저게 사람이구나. 예. 뭐 이런 어떤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한 세계의 결말로는 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뭐 장엄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의 엔딩으로서는 뭐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그 모든 일을 겪고도 결국 계속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영화의 뒷부분을 보면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궁금한 거는 두 번째라면 그래서 던지는 것도 다 사전에 리허설이나 모든 부분에 있었던 건가요? 리허설은 없었어요, 사실. 아. 리허설은 없었고 바로 그냥 슛 촬영을 한 거고. 그렇죠. 왜냐면 리허설을 하게 되면은 네. 그게 그렇게 그렇겠네요. 생동하게 이 잘 또, 안 나오죠. 그래서 네. 다음 영화는 이제 예, 밀양입니다. 밀양은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비중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이제 전도연 씨의 비중이 워낙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송강호 배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탄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정말 한 배우가 한 영화의 환경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었고요. 밀양에 등장하는 송강호 배우님의 허다한 모습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서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뭔가에 끌린 것처럼 열려 있는 교회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신혜라는 인물이 이제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가슴을 두드리다가 이제 통곡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종찬이라는 인물과 그 상황에서 나란히 앉지도 못합니다. 그 뒤에 앉잖아요.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또 그 목회자가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뒤에서 보시는데 대사도 없고요. 쳐다만 보는데 마음으로 너무 안타깝게 저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지만 뭘 할 수는 없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관객은 사실은 그 통곡에 가까운 그녀의 모습을 종찬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런 장면의 어떤 연기 혹은 당시 어떤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뭐 그 장면 뭐 전체 다 그렇지만 전도연 씨의 명연기가 그냥 절절하게 배어나온 장면이기도 하고 원래 이창동 감독님께서 더 가까이 앉으시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거의 뭐 옆자리 정도. 예.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 제 자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그럼 어디 이러더라고요. 네. 요 뒤에. 그게 그래서 앉은 자리가 그 자리인데 종찬의 자리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종찬의 마음도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 종찬은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는 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 순간. 네. 그 순간 보면 다른 목회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도들도 있고. 신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찬은 일행으로서 어떤 이 공간과 이 신혜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여질까, 네. 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이 인물의 감정에만 동의하고 이 인물의 안타까움에만 젖어 있으면 안 되는 인물인 거죠. 그게 종찬이고. 네. 그래서 그게 동시에 두 가지의 느낌이 동시에 다 표정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게 다 그 짧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장면에서 우리는 전도연 씨를 당연히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뒤에서 사실은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정말 그 장면에서 소름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커서 뒤에 앉아도 보이는 게 아닐까. 전도연 선생님은 아주 조그만하잖아요. 저는 얼굴이 크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일 크게 보이지 않나. 그죠? 우리 사진 나란히 찍을 때 뒤로 한 걸음 나오는 거하고 똑같군요. 그래서 일부러 뒤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창동 감독님도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그런 또 뒷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게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창동 감독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표현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촬영 다 끝나고, 개봉할 때쯤인가, 칸느 갔다 오고, DVD를 제작하잖아요. 그때. 코멘터리. 코멘터리를 하실 때, 코멘터리도 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싫죠. 아, 네. 예. 뭐 제 인터뷰도 그렇고 전도연 씨 인터뷰도 그렇고 네. 이창동 감독님 인터뷰도 이제 네. 그래서 저도 DVD를 보고 알았는데 이제 이창동 감독님께서 저를 칭찬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전도연 씨와의 만남과 뭐 어땠냐 그리고 그럼 송강호라는 배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그 교회 네, 장면, 뒤에 앉으신. 예, 그때 네. 촬영 때 정말 놀랬다. 정면에 더 가까이 카메라 가까이 오고 싶어하는 게 그렇겠네. 배우의 생리인데 어떻게 카메라와 멀어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네. 바로 뒤에 자리가 종찬의 자리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깜짝 놀랐다. 송강호란 배우가 어떤 배우라는 거를 네. 여실히 뭐 보여준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꼭 제 자랑을 하는 거 같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요, 이거 이제 네. 사실이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네.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DVD를 보고. 그래서 네. 아니 좀 뭐 그렇게까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냥 소박하게 제 종찬이라는 인물을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한 건데 그런 과찬을 들으니까 좀 민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저도 그 밀양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와 너무 신기하다. 왜냐면 저도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창동 저도 이게 왜 처음 듣지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DVD 커멘터리를 이창동 감독님하고 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랑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붙은 또 다른 영상에서 예. 되게 또 해주셨군요. 네. 각별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표현이 이래. 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 얼굴이 이창동 감독님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네. 네. 이거 이창동 감독님 보시면 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니요,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박쥐 얘기. 네네네. 드리면 박쥐 뭐 저 너무 좋아해서 심지어 여기 이렇게 크게 포스터를 갖다 놓기도 하는데요. 박쥐의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에 타들어갈 때 그 장면도 너무 좋아하고 네. 초반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어떤 행동하는 것들도 좋아하고 근데 그 영화에서 정말 지금 제가 그 장면 그 영화는 정말 한 너댓 번 본 것 같은데 네. 볼 때마다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 장면은 그 태주를 살리기 위해서 네네네. 네, 그 죽은 태주에게 올라타서 피를 먹이려고 하다가 또 상대의 피를 흡혈하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네네. 또 그걸 또 위에서 이렇게 탁 찍지 않습니까? 네. 고강으로. 그 장면 어떠셨습니까? 그 장면은 정말 박찬욱 감독님이 어떤 놀라운 정말 그 어떤 카메라 워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찍으면서도 놀랐어요. 박찬욱이라는 이 감독의 어떤 그 머릿속의 어떤 세계가 작품의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연기를 이렇게 배우로서 참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영광이었어요. 네, 저는 배우로서 이런 장면에서 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김옥빈 씨도 뭐 너무너무 훌륭했고 그때는 너무 매력적인 지금도 매력적이지만 그런 어떤 뭐 에너지가 반짝반짝했어요. 네, 에너지가 꽉 찬 그런 어떤 시퀀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그 등장했던 그 현상현이라는 그 인물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속에 블랙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 그래서 안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인물.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잘 응축돼서 보인 것이 바로 그 장면이 아닌가? 그렇죠. 네. 무섭기도 하고요. 네. 가톨릭 신부에 대한 어떤 네.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뭐 외피는 그렇게 신부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딜레마에 대한 인간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으로서의 신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서의 신념과 동물적인 본능의 그 딜레마에 처해 있는 한 인물을 그리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끝나죠. 참혹하기도 하고요. 예.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떠올리시는 장면이 변호인입니다. 네. 변호인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 클라이맥스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고 실제로 그 장면은 클라이맥스고
또 모든 것이 그 장면에서 연기하실 때 가장 극점을 찍어서 나오는 그 재판 장면. 네, 이 영화는 이제 장르로 보면 약간 법정 영화라고 볼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곽도원 씨에 대해서 이제 사자후를 터뜨리는 네. 건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배우가 어떤 강력한 연기를 할 때 사자후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 그대로 사자후 같은 더군다나 이제 그것을 파워풀한 그 느낌을 영화가 또 클로즈업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시고 정말 그 초강력한 연기로 저 기억이 드는데 막 보면서 막 이렇게 살이 떨린다고 그럴까요? 관객 입장에서 어떠셨습니까? 그 실존했던 부분의 어떤 모습을 연기하다 보니까 네. 오는 어떤 또 보시는 분들도 실존했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또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힘들이 더 네. 강력하게 와닿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4차 공판이라고 이제 1차부터 5차 공판을 네. 5일 동안 한 번에 다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나름 제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대사도 너무 길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또 원컷으로 또 찍는 장면도 많고 이래서 뭐 근데 뭐 다들 너무 신나서 막 이렇게 너무 분위기 좋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그 납니다. 장면이 몇 번 찍으셨나요? 그게 첫 번째 테이크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갔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테이크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네. 안 느껴지니까 첫 번째 테이크가 예, 오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연기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참 궁금한 게 그런 연기를 하려고 하면 연기라는 순간에 물론 당연히 몰입이 되지만 몰입을 또 이렇게 하면서 통제하는 스스로도 있을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런 연기를 할 때 염두에 두는 것,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당장 오케이를 내려야 하는 감독인가요? 아니면 이 영화를 미래에 보게 될 관객인가요?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그냥 연기하는 나인 건가요? 제일 마지막인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래야 그 그 순간에. 다음에 감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관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설득을 해가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 이 감정을 관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그거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예, 네. 그건 좀, 가짜 연기가 되는 거죠. 가짜 연기라기보다는, 뭔가, 진정성의 어떤 힘이 아무래도, 네. 계산이 되는, 네. 지금 얘기 듣는데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그렇군요. 네. 아까 잠깐 그 분장 때문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사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사극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관상도 있지만. 그렇죠. 그게 네. 예, 관상이 있었지만 사도 그러니까 왕 역할은 네. 처음이죠. 예. 그 영조인데 사실 이제 영조는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컴플렉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후대에도 또 굉장히 성군으로 네. 그 다음에 또 권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네. 누리기도 한 사람인데 이 영화 속에서의 영조는 굉장히 약한 아버지처럼 그리고 한편으로는 변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 보였는데요. 뭐 사실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그 극적인 사건 중에도 하나가 이제 아들인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는 걸 텐데 그랬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다가서면서 너무나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장면 연기 더군다나 그것은 사실상 모놀로그에 가깝고 네네. 네, 그 연기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그게 9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9분도 긴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월대라고 그러죠. 그 위에서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네. 이렇게 대사로 쭉. 사실은 그게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그렇습니다. 장면도 아니고 그냥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걸어와서 뒤주 앞까지 와서 네. 그 죽음을 목도하고 뭐 이런 꽤 긴 장면인데 비도 좀 부슬부슬 내려주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군왕으로서의 모습과 아비로서의 네. 모습의 네. 어떤 그 갈림길에 선 어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복잡했습니다. 그 장면도 촬영하는데도. 네. 네. 뭐 무엇보다 슬픔도 슬픔인데 무슨 이슬 같은 무력감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지는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 자취방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렉스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아, 다음 영화는 뭐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됐고 국제적으로 그 이상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을 정도의 제 생각엔 앞으로도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이 영화의 영광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영화로운 어떤 순간이라고 그럴까요? 바로 기생충입니다. 네네. 네, 기생충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으시기도 하고 또 흥미롭게 이 당시를 또 다양하게 추억하실 것 같은데요. 기생충에도 뭐 좋은 장면들 너무 많고, 네, 그 술파티 벌이는 장면도 너무 좋고요. 네, 초반에 박스 장면들, 그 피자 박스 접는 장면들도 좋고 저는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그 영화를 생각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 정원에서 파티를 할 때 인디언 복장을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자기 딸이 찔려가지고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황망한데 또 어쨌건 고용된 사람으로서 열쇠를 던지라고 하니까 열쇠를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제 냄새랑 관련된 어떤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표정이 바뀌게 되고 완전히 의외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의외의 행동을 해서 칼로 찌르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얼굴이 차갑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 너무 딱 맞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인물이 사실은 나사 빠진 인물처럼 보였고 그 전까지.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자기를 고용주에 대해서 그렇게 할 행동을 하리라는 사람이라면 거의 안 보였는데 물론 차곡차곡 뭔가 쌓였겠지만 그렇죠. 네. 그 장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 제가 이제 그 연체동물 같았다. 그러니까 네. 캐릭터 이름이 기택인데 네. 그 연체동물 같았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택은 무력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어떤 적응이랄까 이런 어떤 태도가 정말 그냥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클라이맥스의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와 닿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택이라는 인물이 네. 관객들에게 뭔가가 규정돼 있고 이렇게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인물이 처음부터 형성이 됐다면은 네. 그 클라이맥스의 어떤 충격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연체동물처럼 네. 예, 뼈가 없는 사람처럼 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너무나 뛰어난 연기로 호연을 한다 할지라도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앵글이 바뀌거나 등등 해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연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영화 배우는. 예. 제가 궁금한 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시 한번 테이크를 가거나 이랬을 때 네. 제가 듣기로는 항상 똑같이 연기하시지 않고 감독에게 여지를 주는 그 중에서 골라줄 수 있는 네. 그렇게 연기하실 때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배분들하고 이제 사석에서 이제 연기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네. 뭐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표현들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또 지구가 돌아가는데 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네. 아, 네. 예, 내 감정이 어떻게 1초 전과 지금이 같을 네. 수가 있냐. 야, 네, 물론 테이크가 한 번 가고 두 번째 갈 때는 무려 몇 분이 지날 수도 있고 몇 초가 지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감정이 나와야 되는 게 사람인 것 같고 인물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네, 이 뭐 철학 시간에 거의 처음에 배우는 게 그리스 철학인데 그때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그래요? 네.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네.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뭐 애초부터 뭐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뭐 후배분들이 자꾸 이제 물어보시고 이러니까 네. 제가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자, 감독님. 자, 자, 1번 뭐 이런 건 아니시죠? 내가 다양하게 할 테니까 골라 쓰십시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다른 감정과 네. 그렇다면 진정성이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독님들은 이제 즐거운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거, 뭐 이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감독의 선택이 불만스러우실 때는 없나요? 나는 예를 들면, 아깝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왜 없겠어요? 많겠죠. 예, 많죠. 많고. 어필하실 때도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들어주는 감독 아무도 없습니다. 감독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죠. 아, 네. 네. 그렇구나. 네, 자, 어느새 마지막, 네, 장면, 마지막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브로커인데요. 네. 브로커는 영화 속에서의 정말 무르르듯 정말 그렇게 되는 우리의 또 좋은 어떤 순간순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장면은 제가 영화 바깥에서 골랐습니다. 아, 네, 칸네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장면인데요. 네. 그 장면을 사실 제가 이제 오기 직전에 바로 한번 다시 돌려봤거든요. 그 장면은 배우 송강호의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국 영화사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일어나시면 또 우연히도 또 이제 같이 진출했던 또 다른 영화인 또 박찬욱 감독 옆에 있기도 네네. 하고 네. 일어나셔서 사례로 이제 포옹하시잖아요. 네네. 네, 봉준호 감독하고도 그때 포옹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뭐, 네. 아무도, 그러니까요. 뭐, 계획된 일이 아닌데, 네. 박찬욱 감독님하고 이제 박해일 박해일 씨도 씨가 있었고. 오시는 게 아주 놀라웠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가셔서 이제 배우들 같이 공연한 배우들 하나하나 다 거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나무주연상을 받았다 칸네에서 이것 자체가 물론 엄청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네. 그 순간이 어떻게 지금 남아 있는지 브로커를 통해서 수상을 한 순간은 정말 영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특별하셨을 텐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랑 작품을 한 작품을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네, 되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영광이다 뭐다 물론 영광이죠 영광인데 굉장히 저는 새로운 어떤 세계에 탐험을 했던 느낌. 네. 예. 그 한국에도 수많은 훌륭한 거장 감독님이 많이 계시지만 일본 예술가의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호흡과 숨결이 느껴지는 그분과 같이 한 작품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그렇게 수상까지 생각을 하고 연기하지도 않았고 또 작품을 선택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것도 뭐 오늘 결정하고 내일 촬영한 것도 아니고 한 8년이 걸렸어요. 예, 처음에 얘기가. 예, 7, 8년 정도 처음에 저하고 감독님이 이 작품을 하자고 얘기할 때가 그 정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리고 반가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 또 좋은 결과가 따르니까 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스스로도 그게 이전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그 감독님하고 만났을 때도 한 적이 있지만 송강호 씨를 캐스팅하고 싶은 게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에게 일종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그러니까 뭐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레다 감독 큰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네, 그 전에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이미 뭐 황금영향을 받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네. 그랬죠. 그랬군요. 자, 이렇게 해서 12편의 영화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문 걸어 잠그고 감금해 놓고 계속 그냥 20편, 30편 여쭤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이 약간 파이아카의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요. 아니, 제가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지만. 아니요, 너무 속속 잘 전달이 된 이렇게,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재미없게 방송을 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고 그렇네요. 아니,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뭐 배우로서 모든 영광, 그 다음에 수많은 너무나 훌륭한 걸작들, 정말 오랜 세월, 한 30여 년 세월이 흘러갔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영화로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배우로서 남아있는 어떤 다짐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거미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이게 거미집처럼 네. 뭔가 심장을 뛰게 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고, 이렇게 어떤 선택이나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심장을 뛰게 하고,
작든 크든 네. 그런 좀 의미 있는 작업들,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배우의 길이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주 또 나와주셔서 아이고. 네, 저희 분들이 또 모두 즐겁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네.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